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미국의 대인도 추가 관세 조치입니다. 오늘 2025년 8월 7일 목요일인데요. 이 결정이 지금 국제 통상 질서에 던지는 의미, 그 배경과 파장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네, 핵심은 이거죠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. 이걸 문제 삼아서요. 기존에 이미 25% 상호 관세가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25% 관세를 더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겁니다. 와, 25%에 또 25%면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3주 뒤부터는 인도산 제품에는 총 50%라는 상당히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. 야, 50%면 정말 엄청나네요. 이른바 2차 관세 폭탄이 떨어진 셈인데요. 이게 단순히 인도랑 미국 두 나라만의 문제 같지는 않고요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이 이 경제적인 수단을 외교적 압박카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전략이 좀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정치랑 무역이 정말 딱 얽혀 있는 거죠. 트럼프 대통령은 그 행정명령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다. 이걸 명분으로 내세웠어요. 아, 비상사태요. 네. 그러면서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게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효과를 약화시킨다. 이렇게 본 거죠. 법적인 근거로는 그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PA라고 하죠. 그걸 제시했고요. 네네, IEPA. 그게 대통령한테 좀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이죠. 상당히 광범위한 권한을 줍니다. 국가 비상사태 때 국제 경제 거래를 막 규제할 수 있거든요.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터 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인도가 러시아 원유 싸게 사서 되팔아서 이익 본다. 이런 비판하면서 관세 올릴 수 있다. 이런 식으로요. 백악관 자료에도 나왔던 것 같고요. 근데 이게 정말 러시아 제재 문제만 있을까요? 더 깊이 보면요. 사실 미국하고 인도 사이에 원래부터 무역 갈등이 좀 있었어요. 아, 원래부터요? 네. 작년에만 해도 미국이 인도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봤는데 그 규모가 한 458억 달러. 우리 돈으로 거의 6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. 와, 60조. 엄청난 액수네요. 그렇죠. 거기다 미국산 농산물이나 유제품 시장 열어라 이런 문제로 계속 부딪혀 왔고요. 이미 지난 4월에도 26% 상호 관세, 서로 주고받는 관세를 매긴 상태였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에 쌓였던 경제적인 불만이 이번에 러시아 문제랑 딱 맞물려서 터져나온 거 아니냐. 이렇게 볼 수 있죠. 인도 입장에서는 정말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. 인도가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이고 전체 수입량의 거의 40%, 정확히는 38%를 러시아에서 가져오고 있다면서요. 네, 맞아요. 의존도가 꽤 높죠. 그러니까 인도 외교부는 바로 이거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. 14억 인구 에너지 안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. 모디 총리도 그렇고. 그렇죠. 모디 총리는 또 핵심 지지층이 농민들이잖아요. 그래서 농업 분야는 절대 양보 못한다. 이런 입장이 아주 확고해요. 약간 자존심 싸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국내 정치적으로도 물러서기 힘들겠어요. 농민 표심이 워낙 중요할 테니까요. 미국의 압박에도 우리는 우리 길 간다. 이걸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좀 재밌는 부분은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하나요?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보다 더 많이 산다고 알려진 중국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쏙 빠졌다는 거예요. 네, 그게 참 그렇죠. 인도 싱크탱크 같은 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직접 부딪히는 건 좀 꺼리면서 인도를 약간 희생양 삼는 거 아니냐?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분석도 내놓더라고요.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? 글쎄요,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겠죠. 일단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. 소비재 비중도 높고. 아, 그렇죠. 워낙 많죠. 그리고 또 물밑에서 혹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같은 게 진행 중일 수도 있고요. 그런 여러 변수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국을 건드리기보다는 인도를 먼저 압박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. 국제관계라는 게 참 복잡해요. 네, 정말 복잡하네요. 이런 미국의 좀 일방적인 조치에 다른 나라들 반응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. 브라질 룰로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들하고 공동 대응을 논의하겠다. 이렇게 밝혔어요. 아, 브릭스 차원에서요? 네, 브릭스가 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, 남아공 이 주요 신흥 경제국 모임이잖아요.
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어떤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경제적인 파장도 좀 봐야 할 텐데요. 당장 인도에서 만드는 아이폰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, 아이폰. 그런 제품 가격이 올라서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지게 될 거다. 이런 분석이 많고요. 국제 유가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근데 또 오펙 플러스 같은 다른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늘릴 여력이 있어서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. 이런 반론도 있긴 합니다.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예측이 참 어려운데요.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에 다른 나라가 러시아산 석유 살 경우에도 추가 관세 매길 수 있다 이런 절차도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다른 나라까지요? 네. 게다가 지금 뭐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 관세 조치가 또 어떻게 바뀔지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미 의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어요. 러시아가 만약 평화협상 거부하면 러시아는 물론이고 러시아산 석유나 우라늄 사는 나라에도 고율 관세 물리자 이런 법안 S-1241이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. 아, 의회에서도요? 네, 그러니까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경제 제재를 통한 압박, 이 기조가 더 강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.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. 미국의 이번 대인도 추가 관세는 정말 단순히 관세 문제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. 러시아 제재 문제도 얽혀 있고 미국과 인도 간의 기존 무역 갈등, 정치적 자존심 문제, 또 글로벌 에너지 시장, 그리고 중국이나 브릭스 같은 다른 주요 행위자들의 역학 관계까지 정말 복잡한 방정식이에요. 경제적인 수단이 얼마나 강력한 외교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인도를 시작으로 이 2차 관세가 과연 다른 나라로까지 번져나갈지, 그리고 또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공동 대응이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날지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게 단순히 특정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요. 세계 무역 질서가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어떤 변곡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네.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한 강대국의 경제적 결정이 어떻게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국제관계의 판도를 바꾸는지, 그리고 이런 힘의 논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국제 질서를 또 어떻게 만들어갈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